공부 열심히 하냐? 오늘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외에서 캠핑을 할 때 추위를 피하기 위해 모닥불을 피우기도 하는데 나무를 태우면 주위가 따뜻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야 하는 반응은 발열 반응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열 반응, 이름에서부터 유추할 수 있어요. 열이 발생하는 반응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혹시 친구들 중에 텐션이 참 높아, 저 친구는 에너지가 진짜 높아, 이런 이야기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자, 물질도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들이 생성물로 바뀝니다. 이때 이 반응물이든 생성물이든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조금씩 달라요. 발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10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가상해서. 자, 반응물이 10 정도가 됐는데요. 생성물은 에너지가 2밖에 안 돼요. 이 반응물이 10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반응을 하고 나서 생성물이 될 때 에너지가 2만 필요하다 이거죠. 그럼 나머지 8만큼은 어디로 가냐고 하면 이렇게 주변으로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가 주변으로 방출을 하면서 내가 여기 옆에 서 있었어요. 그러면 이 방출된 에너지가 나한테 오면서 나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따뜻해졌네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 에너지를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는 반응을 우리는 발열 반응이라고 불러요. 발열 반응의 예시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연소 반응입니다. 연소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이에요? 어떤 물질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빠르게 반응해서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현상을 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소하는 물질 주변에 있으면 따뜻하다라고 느끼고요. 즉, 발열 반응이다, 열이 방출됐다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연소 반응은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우리가 난방할 때나 음식을 조리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반응은요, 산과 염기의 반응, 즉 중화 반응이라고 봅니다. 자, 염기라는 거는요, 이 염기라는 건 수용액 속에 OH, 수산화이온이 녹아 있는 것이고요. 산이라는 것은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면서 H2O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가 만나면서 물이 생성되는데 이거 반응 일어날 때 이렇게 비커를 손으로 잡고 있으면 따뜻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입니다. 요 산화칼슘에다가 물을 붓게 되면 발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열컵이라든지 이런 발열 도시락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부재역 할 때도 반응 쓴다고 합니다. 이 반응은. 그리고 또 있습니다. 겨울철에 이 제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설제의 주 원료가 뭐냐고 하면 염화칼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염화칼슘이라는 건요, 이 눈이라는 물과 만나게 되면 물에 녹을 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이 눈들이 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빙판길이 되는 것을 막아준다. 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바로 세포호흡이에요.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점점 낮아지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반응이에요. 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연소에서는요, 굉장히 빠르게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 금속이 녹쓰는 반응은 같이 산소와 결합을 하는 반응이지만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쇠 같은 것을 이렇게 한참 놔두게 되면 이렇게 빨갛게 녹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 겨울철에 손난로를 많이 쓰지요. 그걸 만들어 낸 겁니다. 그리고 금속과 산의 반응입니다. 금속과 산이 반응하는 건데 똑같이 수소 양이온이 이 금속의 자리를 뺏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후끈후끈하게 됩니다. 이 친구도 역시 발열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흡열 반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반응물 같은 경우에 반응물이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생성물이 10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에서 10이 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마구마구 흡수를 해줘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에너지가 흡수되었기 때문에 주변에 제가 서 있었다라고 했을 때 제 주변에 있던 열들을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는 어우 시원해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처럼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흡열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여러 가지 예시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화바륨과 염화암모늄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조금 진짜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라스크 안에 수산화바륨과 염화암모늄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장치를 할 거냐면 나무판 위에 물을 살짝 적셔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반응을 막 시킵니다. 그러면 이 반응을 시키고 나서 삼각 플라스크만 살짝 올리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나무판도 같이 들려 올라옵니다. 왜 나무판이 같이 들려 올라왔을까요? 자, 얘가 반응을 하면서 여기 있던 에너지를 모두 흡수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어서 같이 들려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니까 온도가 낮아졌고 온도가 낮아지니까 물이 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 플라스크를 드니까 나무판이 같이 올라가게 되었다. 결국 수산화 발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광합성이에요. 우리 광합성 과정이 기억이 나시나요? 자,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것이 광합성입니다. 근데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빛에너지인데요. 에너지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일어나기 때문에 흡열 반응의 예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탄산수소 나트륨 열분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너희들 빵에 만들 때 넣는 이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열을 가해주게 되면 얘가 분해가 되거든요. 분해가 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밖으로 나가면서 빵을 부풀게 만들고 달고나를 부풀게 만드는 겁니다. 역시 열을 줘야만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흡열 반응의 예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의 전기분해입니다. 전기분해는 이렇게 물에다가 전기 장치를 연결하고 얘한테 가만히 놔두면 그냥 분해가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기서 이 전원 장치를 통해 에너지를 줍니다. 전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왕창 줘야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역시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싼 암모늄과 물의 분해요. 저 어릴 때 실험을 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산 암모늄이랑 물이랑 섞이면 그 순간에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서 주위의 열을 뺏어가게 되고 시원하게 느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원리를 이용한 것이 냉찜질 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 거고요. 밑에 탐구해보자라고 되어 있는 칸에 본인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우리 실생활의 예시들,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의 예시들을 조사해서 적어둔다면 제가 나중에 걷었을 때 한번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가 모두 되어 있어야 키워드 찾기, 질문 찾기 숙제가 되어 있어야만 지난 시간에 안내했던 젓가락 준비물을 사용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따라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